해볼 만한 조가 오히려 어렵다? 차라리 강팀 하나 있는 조가 낫다? 로빈요. 자, 드디어 2006 북중미 월드컵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D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이 됐어요. A조는 현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해볼만한데? 또 멕시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만한데? 남아공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볼만한데? 플레이오프 국가들은 진출만 하면 해볼만한데? 다 할만하대. 그럼 누가 올라가는 거야? 그건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나라가 경기를 치르는 장소는 모두 멕시코예요. 처음 1, 2차전은 과달라하라에서 치릅니다. 여기는 더운데 엄청 덥진 않고 습도도 높지만 엄청 높지 않고 우리나라 7월 정도의 날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가 이제 약 1500m 고지대인데, 고지대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냐? 우선 약 1500m 기준으로 15% 정도의 산소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산소량이 감소하면 경기 중에 숨도 빨리 차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서 스프린트, 압박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겠죠? 그래서 후반에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전술을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고지대가 이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서 볼 스피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중거리 슛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생기고 롱패스는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를 주니까 공격 시에는 슈팅 무회전으로 좀 많이 때리면서 이런 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하고, 수비 시에는 낙하 지점을 섣불리 예측했다가 내꺼 빈요 이런 수비 라인에서 판단 미스가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이 환경들을 잘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멕시코가 홈으로 쓰는 경기장이란 뜻은 응원 밀도와 소음이 굉장히 높은 곳이어서 홈 분위기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건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팀과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경험한 상태에서 이거보다 더 되겠구나 파악하고 멕시코와 2차전을 펼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3차전은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이동거리는 약 650km로 피파에서 제공하는 전세기로 1시간 반이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날씨는 조금 더 덥긴 하지만 별 차이 안 나고, 마지막 경기에서 환경이 바뀌는 그런 작은 변수 말고는 무난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멕시코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멕시코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예요.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8강 2번에 그래도 꾸준하게 16강을 가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멕시코 대표팀은 막 선수층이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많이 얇아졌어요. 또 전술적으로 엄청 세밀하기보다는 그날의 컨디션과 리듬에 맡기는 스타일에 가까워서 골드컵 우승 이후로는 4무 2패로 최근에는 경기력 기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홈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 관중, 기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서운 건데, 이 멕시코의 감독 아기레 스타일이 점유율 축구를 하기보다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전 감독 마르티노가 수비적인 전술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되게 중원에서 빠른 연계 플레이와 역습의 힘을 실는 전술로 전환했어요. 사실 이러한 스타일이 원래 고유 멕시코 대표팀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가까워요. 그래서 홈에서 이 스타일이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요 선수로는 가장 먼저 라울 히메네즈, 91년생 34살로 전성기에선 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뛰는 선수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프리미어리그 주전 원톱이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요소죠. 하지만 또 김민재가 이런 타겟형 피지컬 좋은 원톱들을 막는 거 귀신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있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탑티어 스트라이커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01년생 산티아고 히메네즈인데, 이 선수가 우리랑 할 때 후반 막판에 왼발 가마차기로 동점골 넣은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도 라울 히메네즈와 같은 중앙 공격수라서 멕시코에서 최고 빅리거가 이 두 명인데 이 둘이 포지션이 겹쳐서 약간 교체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리그에서도 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막 엄청 무섭지는 않지만 왼발 한 방이 있는 선수라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몇몇 빅리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자국리그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도 이 환경적인 부분들에 최대한 잘 대비해서 경기에 들어간다면 못 이긴다는 절대 아니고 조 1, 2위를 가르는 승부처가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아공이에요. 피파 랭킹으로만 보면 우리 조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3포트에서도 가장 낮은 팀이에요. 잘 걸린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까다로운 팀이 될 수가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랑 A매치를 붙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남아공 대표팀이 다수 들어가 있는 마멜로디 썬다운스와 우리나라의 울산 HD가 붙은 적이 있어요. 울산이 졌습니다.
일단 남아공 하면 빠른 전개, 측면 스피드 확실히 이쪽이 강해서 울산 선수들도 여기에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괜히 라인 많이 올려서 너무 주도하려다가 역습 한 방 맞고 게임 이상해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팀입니다. 그 역습에 있어 가장 무서운 선수, 현재 프리미어리그 벌리에서 뛰고 있는 라일 포스터. 이 선수도 역시 벌리 9번 주전이에요. 진짜 이런 선수들이 무서워. 괜히 벌리까지 가서 9번 달고 주전이 이겠냐고. 경기 우리가 밀다가도 이런 선수가 갑자기 하프라인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아프리카 리듬에 한번 올라타게 되면 뭐 툭툭툭 하면 찬스야. 포스터가 또 엄청 빠르거든요. 토너먼트에서 빠른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예고가 없어. 얘 경계해야 돼요. 얘 김민재 해줘. 이제 곧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시즌 도중에 아프리카 선수들 뭐 살라, 마네, 뭐 쿠두스 이제 이거 다 치르러 가요. 그때 남아공이 어떤 팀인지 좀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이랑은 3차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1, 2경기 승점을 좀 따놓으면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수월한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승점을 못 챙기면 영혼의 맞다이를 펼쳐야 하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오프 승자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이 중 한 팀인데 에릭센, 호일룬, 호이베르, 놀베르, 남스고르가 속해 있는 덴마크가 현재까지는 가장 높게 평가되지만 최근 포르투갈이랑 헝가리를 잇따라 잡으면서 올라온 아일랜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올라오던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향방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랑 1차전 때처럼 비겼는데 와 우리 잘한다 하면 올라가는 거고,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이랑 1차전 때처럼 1대0으로 지면서 와 뭐 준비했냐 하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시험해보기 가장 좋은 첫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상대가 바라보는, 외신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전망은 어떨까? 우리 꿀 좀 맞아? 우선 멕시코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랬습니다. 멕시코 폭스 스포츠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국은 빠르고 역동적인 팀이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선수층도 탄탄하다. 멕시코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는 한국이다. 그러면서 우리 멕시코에는 이강인, 김민재 수준의 선수가 없다 라면서 이강인, 김민재를 핵심 선수로 뽑았는데, 아니 근데 너네 9월에 손흥민한테 동점골 맞은 거 까먹었나? 러시아 월드컵 때도 손흥민 왼발 중거리 슛 지렸던 거, 진짜 내가 생각하는 손흥민의 시그니처 골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골, 그것도 상대 멕시코였는데 이게 너무 세게 맞으면 까먹나? 조심해. 그치 우리는 이강인, 김민재밖에 없어. 이강인, 김민재 잘 대비해. 우리 그 둘뿐이다. 그리고 ESPN 해설위원 마코티는 A조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조 2위 강력 후보이며 멕시코와 함께 16강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고 상당히 우리를 높게 평가했고, 호주 스포츠 매체 로어는 한국에게는 비교적 수월한 조다 라면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은 한국에게 뚜렷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 방심만 하지 않으면 16강 가능성이 높다 라고 평가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조 1위로 예상한 곳도 있었어요. The Go Ahead 골. 여기는 A조 순위를 1위 대한민국, 2위 멕시코, 3위 프롭 승자, 4위 남아공으로 예측했어요. 여기 다른 조 예측한 거 보면 거의 다 정배로 했거든요. 일본은 3위네. 그래, 일본이 진짜 죽음의 조지. 그래서 종합적인 전망은 멕시코 1위, 한국 2위, 플레이오프 승자 3위, 남아공 4위. 이게 중론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 조편성은 사실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카타르 월드컵에서 현실이 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아무리 개최국이 있다고 해도 멕시코가 우승 후보급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월드컵은 8개 국가만 돌아가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 8개 국가가 우리 조에 들어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많은 매체가 분석했듯이 잘 걸렸다. 해볼 만한 조가 오히려 어렵다. 차라리 강팀 하나 있는 조가 낫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12개 조 중에 8개 조에서 3위까지 올라가잖아요. 최소 우리가 2.6위만 해도 진출이란 말이죠. 그냥 딱 우리나라 수준을 시험해보기 좋은 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축구협회다, 감독이다, K리그에 좋지 않은 이슈다, 선수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의 꿈과 희망이 있으려면 저는 이 조에서 무조건 32강 진출은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